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어쩌면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바로 소셜미디어가 우리 10대 아들들, 남학생들의 뇌에 어떤 보이지 않는 덫을 놓고 있는지 그 위험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이 상황을 딱 보여주는 말인데요. 소년기는 공사 중인 현장과 같다. 이게 그냥 미숙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건물의 기초가 다져지고 기둥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는 의미죠. 이 그림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상황을 보여주죠. 한번 보세요. 10대 소년의 뇌는요, 감정의 엔진은 거의 스포츠카급으로 강력한데 이걸 제어하는 브레이크는 아직 자전거 브레이크 수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슬아슬한 불균형 상태에서 소셜미디어라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왜 이 공사 중인 뇌가 위험한지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도파민, 알고리즘, 비교, 그리고 범죄라는 네 가지 덫의 정체를 밝혀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는 이 시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소년의 뇌, 공사 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시기가 유독 더 취약한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애들이 시간 낭비하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한창 짓고 있는 중요한 건물의 설계도를 외부에 누군가가 와서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만큼 소년의 뇌가 형성되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아주 강력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덫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름하여 도파민 슬롯머신입니다. 이게 어떻게 뇌 속의 화학작용을 교묘하게 조종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런 상태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바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팝콘이 정신없이 팡팡 터지는 것처럼 뇌가 짧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처럼 좀 길고 차분한 현실의 과제에는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아주 간단한 동작에서 시작돼요. 바로 이 무의식적인 손가락 까딱임, 스크롤이죠. 그럼 뇌는 뭘 기대할까요? 바로 보상이죠. 다음에 어떤 재밌는 영상이 나올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이게 마치 카지노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번엔 대박이 터질까? 하면서 뇌는 그 짜릿한 도파민 한 방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네, 맞아요, 끝없이 반복됩니다. 결국 뇌는 점점 더 빠르고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길들여지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파민에 길들여진 뇌는요, 훨씬 더 교묘한 두 번째 덫으로 이끌립니다. 바로 알고리즘의 거울인데요.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를 넘어서 아이가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를 비틀어버립니다. 여러분,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건 아시죠? 얘네 목표는 딱 하나예요. 사용자를 1초라도 더 붙잡아두는 거. 그러다 보니 소년들에게는 더 자극적인 것, 그러니까 공격성이나 지배력을 강조하는 소위 알파메일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아이들은 세상이라는 거울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왜곡된 거울만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왜곡된 거울이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속삭이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돈이 없으면 너는 패배자야. 이게 그냥 흘려들을 문구가 아니에요. 수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입되면서 아이들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정말 파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덫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비교의 지옥이죠. 소년들의 자연스러운 경쟁심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으로 변질되는 곳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랑 비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비교하는 대상은 전 세계 상위 0.1%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매일 화면에서 슈퍼카 몰고 명품 시계 찬 사람들, 비현실적인 근육질 몸매를 가진 사람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평범한 일상이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죠. 외모를 가꾸는 걸 넘어서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룩스맥싱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면 신체 이형장애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가장 직접적이고 위험한 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공간의 위험이 현실 세계의 범죄가 되어서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문 피싱 같은 디지털 성범죄인데요. 이 범죄 수법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각본을 따라가요. 먼저 가짜 여성 프로필로 접근해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화상통화로 유도해서 민감한 장면을 몰래 녹화하죠. 그 다음엔 그 영상을 무기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작합니다. 결국 피해자인 소녀는 극심한 수치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범죄는 여자애들이 주된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요. 피해자의 90% 이상이 바로 10대 소년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말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싶으시겠죠? 하지만 절망하긴 이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 덫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딱 정리가 됩니다. 도파민 중독 문제에는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고 운동 같은 현실 세계 활동을 늘려줘야 하고요. 왜곡된 가치관을 심는 알고리즘에는 이게 왜 너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지 그 상업적인 목표를 설명해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에 대해서 만약 그런 일이 생겨도 그건 절대 네 잘못이 아니라는 깊은 신뢰를 미리 쌓아두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무작정 하지마라고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그 스크린 타임을 다른 무언가로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대체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루함을 견딜 시간을 되찾게 해주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멍한 시간에 뇌는 비로소 정보를 정리하고 창의력을 키우고 진짜 성장을 시작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한 코드는 누가 짜고 있는가? 소년의 시간은 유한하고 정말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빼앗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소년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자 설계자가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